오늘은 신차를 시승하기 위해서 잠실에 있는 커넥트2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시승차는 렉서스 최초의 컴팩트 SUV UX입니다.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SUV 라인업을 촘촘히 채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렉서스도 RX, NX에 이은 소형 SUV UX를 선보였습니다. 서울모터쇼에서도 이번에 전시가 됐었는데 어떤 차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소형 SUV를 타고 있다 보니까요. 이 차 어떤지 한번 오늘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커넥트2를 출발해서 지금은 양평의 한 카페에 와 있습니다. 오는 동안 제가 운전은 하지 않았고요. 뒷좌석에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출발을 하기 전에 먼저 외관과 실내를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모습을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스핀들 그릴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RX나 NX 등등 다른 차량들과는 조금 다른 그릴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그릴 패턴은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게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 디자인도 다른 렉서스 SUV들과는 조금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3개의 눈알이 딱딱딱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눈썹처럼 LED 주간주행 등을 얹었습니다. 다른 렉서스 SUV들에서는 보통 이 L자형 주간주행 등을 아래쪽에 쓰는데 이 차는 독특하게 헤드램프 그 위쪽에다가 쓴 게 특징입니다. 네, 옆모습을 보면요. 기존에 생각했던 그 렉서스의 디자인 좀 안정되고 차분한 느낌을 여기서는 좀 버린 것 같아요. 일단 캐릭터 라인이 안정적으로 일자로 쫙 가 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위로 이렇게 휙 올라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차가 도시명 SUV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SUV의 느낌을 살린 부분이 조금씩 보여요. 플라스틱으로 몰딩을 덧댔죠, 휠아치 부분에. 그래서 뭐 자갈이 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고요. 좀 독특했던 점 하나가 바로 이 높이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SUV 치고. 여기 높이가 낮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도 굉장히 쉽고요. 또 보통 이제 내리거나 할 때 이 부분이 여기에 닿아서 좀 먼지가 묻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여기가 낮아서 조금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렉서스 UX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이 후면부예요. 보통은 이렇게 가로지르는 리어램프를 보면은 중간에 빛이 끊기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만 나오고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은데 이건 뒷모습에서 보면 빛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끝까지 나옵니다. 이 리어램프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리어윙을 단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레이싱카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그냥 리어램프가 아니라 뭐 운전 시 바람으로 차량이 조금씩 흔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능적으로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뒷부분을 보시면요. 스핀들 그릴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뒷유리창도 함께 굴곡이 져 있어요. 유리창을 굴곡지게 만들어서 넣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디자인을 위해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소형 SUV를 보면 보통 아기자기한 요소들을 많이 가미하거든요. 근데 렉서스 브랜드의 분위기로 봐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이런 요소들을 좀 단순화시켜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버튼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손이 닿는 부분이나 시트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의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성 품질 이런 거 요새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 요소들도 꽤 보입니다. 일반 렉서스 차량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아날로그 시계가 운전석의 오른편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왼쪽에 또 이 송풍구에 레버 있죠? 여기에도 사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도어 열고 닫을 때 이 도어 핀 크롬 재질로 마감을 해서요. 작은 것까지 신경 쓴 느낌이 들죠. 계기판은 7인치 계기판이 들어갔고 가운데 속도를 보여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양쪽에 이제 뭐 주유 정보나 연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살짝은 두툼한 편이고 렉서스 차량에서 볼 수 있는 그것과 비슷하게 생겼네요. 3스포크 휠이고요. 여느 렉서스 차량과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조절 레버가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쫙 보면요, 일단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터치는 아닙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이쪽에 위치해 있는 리모트 터치 컨트롤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여러 가지 공조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좀 독특하게 CD 플레이어 버리지 않고 넣었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열선과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컵홀더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어 레버가 좀 독특해요. 조그만한 아기 주먹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터치패드다 보니까 오디오 볼륨 컨트롤 있죠? 이 암레스트 있는 쪽에서 바로 대고 손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요. 이건 굉장히 조절하기 편리한 것 같아요. 손을 얹고 바로 손가락으로만 조절하는 게 편리하겠죠? 2열석은 아무래도 차급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넓진 않아요,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몇 가지 보여요. 좁은 차에서 무릎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트를 짧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시트가 꽤 길어서요, 허벅지를 끝까지 받쳐줍니다. 발밑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시트 등받이도 살짝 뒤로 뉘어 있어서 장거리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제 정도 체형에서는 갈 수 있고요. 아까 전에 키 180이 넘는 PD님이 여기 앉았었는데 무릎 공간을 살짝 이렇게 옆으로 앉아야 괜찮은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런 포켓은 한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배터리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구멍을 여기 하단부에 만들어 놨습니다. 헤드룸은 주먹 1개에서 조금, 저한테는 1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앉으면 1개 정도 남는 그런 수준이 되겠네요. 저는 아까 전에 양평으로 오는 길에는 뒷좌석에 앉아서 왔거든요. 근데 뒷좌석 승차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고속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소음과 진동 이런 것도 꽤 잘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가 SUV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낮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SUV에 탔나? 약간 의심이 조금 들고, 지금 제 자세에서는 A필러가 살짝은 답답한 것 같아요. 얇긴 한데 딱 그 위치가 가리는 위치예요. 이 차에는 새로운 2.0 에키슨 사이클 엔진과 함께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 차의 뼈대가 아무래도 소형차 전용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좀 소형화, 경량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니까 모터와 배터리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렉서스의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뭐 하이브리드의 원조답게 부드러운 주행감이나 연료 효율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출발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모터에서 엔진 구동이 개입되는 시기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앞에 털타랑 많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앞에서 운전할 때는 네. 뒤쪽 따라 붙는 것도 괜찮고 그냥 편하게 운전했는데, 네. 이제 뒤에 앉아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런 것들이 뒤에만 탔으면 잘 몰랐을 텐데, 앞에 운전하다가 이제 뒤쪽 보니까 비즈니스석 타다가 이제 이런 느낌. 뒤에는 레그룸, 특히 발 공간 여기 약간 좁구나. 레그룸 자체는 무릎 공간은 또 괜찮은데 발 놓는 곳이 약간 어중간. 그래서 다리 긴 분들은 이제 X자로 다리를 꼬아야 되지 않을까. 그쵸, 약간 비스듬히 앉거나. 아까 전에 시승하기 전에 상품 설명을 들어보면 이 차는 SUV지만 오프로드나 이런 데보다는 도심 주행에 좀 더 적합하게 세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타보면 확실히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처음 출발하거나 중속에서나 고속에서나 모두 부드럽게 가속하는 느낌이고요. 뭐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는다고 해서 확 튀어나가는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면서 가속을 하는 느낌이 인상적이에요. 재미를 위해서 막 푹푹 튀어나가면서 운전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차량인 것 같고요. 그냥 정말 편안하게 운전하고 싶다 하면은 좀 더 알맞은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도심 주행에 좀 더 맞게 세팅을 했다고
꼭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이 차에 들어간 사륜구동 시스템인데요. 보통 뭐 SUV의 사륜구동 하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 차에는 거의 보조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빗길이나 눈길 이런 미끄러운 상황에서만 이렇게 조금씩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전기 모터를 활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뒷바퀴에 이제 힘을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시속 70km까지만 개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사륜구동을 쓸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 점만 봐도 뭔가 이 차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차를 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처음 출발할 때가 이제 와인딩 구간을 지나왔는데 그런 곡선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에 엔진이 있고 또 뒤에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받치고 있어서 고속이나 와인딩 구간에서 안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 싶고요. 직선에서도 역시 안정적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타고 있는데 SUV에 앉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V60 크로스컨트리 탔을 때의 느낌 아니면은 스토닉을 탔을 때의 느낌처럼 소형 세단이나 해치백 같은 차에 앉아서 가는 느낌이 드네요. 이거 아무리 봐도 너무 주먹 같아가지고 손에는 딱 들어와서 좋은데요. 너무 주먹 같지 않나요? 애기 주먹. 뭔가 이 차에 좀 안 어울리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이 투박하고 주먹 같은 기어 레버. 뭔가 오게티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른 렉서스 차량의 세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기가 좀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단순화된 느낌이어서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CDP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CDP. 음악 좀 들으시나요? 차에서 음악 듣는데 요새 이제 CDP가 없어지고 다 MP3로 해야 되거나 USB 들어가거나 미러링 되니까 CD를 들을 일이 없어지죠, 차에서. 근데 이 차 지금 방금 요철 부분 지나면서 느꼈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요철을 넘고 나서 바운스가 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뒷좌석에 좀 오래 타고 가면 멀미를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아까 되게 편하게 왔는데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근데 확실히 운전하기 정말 편안하긴 하네요. 계기판의 위치도 보통 제가 제 운전 자세에 맞춰서 앉으면 계기판이 살짝 가려지거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유가 뭐지? 살짝 위로 떠 있나요? 계기판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시선이 크게 떨어지거나 하는 게 없어요. 개발자분이 말씀하셨을 때 네. 시트 포지션을 낮췄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그러면서 세단처럼 계기판이 좀 잘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저는 이 터치패드가 아무리 막 이제 햅틱 반응을 넣고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바꿨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이 사용의 편리함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써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러지? 이 디스플레이가 터치 가능해도 렉서스는 좀 문제일 것 같은 게 너무 멀어요. 팔이 짧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멀리 있어서 좋은 점은 그 운전할 때 시야와 이런 게 딱 맞아서 좋은데 아마 터치가 가능해지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뭔가 이 버튼들에 아이콘 그 그래픽이 없고 위쪽에 이렇게 글자가 있으니까 좀 어색해 보이긴 하네요. 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모두 있어서 좋아요, 이거는. 딱 정말 우리나라 분이 상품 기획해서 들여온 티가 나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이런 게 꼼꼼히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제 거의 시승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에 대한 느낌은요, 전반적으로 그냥 부드럽고 무난한 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효율은 나중에 가서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한 15.5 정도 나왔어요. 복합 연비가 한 15.9라고 알고 있는데 뭐 그거와 비슷한 수준이네요, 연비가. 확실히 뭐 이런 뒷공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혼자 탄다거나 아니면은 2명이서 타는 정도? 그 정도에 딱 적합한 차 같고요.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2열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것도 있겠고, 확실히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뒷좌석보다는 앞좌석에 더 좋다는 느낌이 들고요. 뭐 렉서스가 지금 CT200H 이런 거를 팔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판매량이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좀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형 SUV를 내놓으면서 뭐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인기를 끌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정이었고요. 나중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여유롭게 타보고 싶네요, 이 차는. 제가 운전하는 뒷자리에 앉아주신 오토커넥트의 박창규 기자와 최정필 기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시승을 마치고 다시 커넥트2로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트렁크를 못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트렁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진입할 수 있는 그 턱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뭐 Q&A 시간에 질문이 나와서 들어보니까 뒷부분에 이 디자인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 턱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번호판도 이 범퍼 위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트렁크 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의 턱이 좀 높은 대신 평평한 편이라 짐을 실을 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아래쪽에 공간은 아주 조금 있어요. 공간들이 뭐 리페어킷 이런 것들이랑 같이 있고요. 이 밑에는 아마 이제 그런 컨트롤 유닛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은 쓸 수가 없고요. 이 윗 정도 쓸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